자, 우리 창비 교과서 1단원 독서부고요.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애들은 객관식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효용 1번, 2번, 3번. 그럼 설명을 할게. 일단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약간 지식이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를 평가원에서는 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식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지혜는 긍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가치 부여를 하려고 한다는 측면 좀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터득한다고요. 즉 자신이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긍정적 지식이고, 두 번째 활용 가능한 능력까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은 이성과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서는 이성적 정보 처리죠. 반면에 정서는 감정적 정보 처리죠.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문학 작품 같은 것을 읽고 따라서 감정적 정보 처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가치 중립에서 그치면 안 되고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진로나 관심사 관련된 글을 읽으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해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또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담긴 다양한 삶의 모습과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면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대요 라고 하면서 장점, 효능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볼게. 자신이 지향하는 바,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할 수 있다. 이 5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 첫 단원이기 때문에 진로나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확신어도 괜찮대요. 어쩔 수 없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사실은 좀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여러분, 결국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시도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거든. 두 번째는요, 잘 들어. 누구나 실패나 좌절은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나 좌절은 바꿔 얘기하면 시행착오고 검증이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를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한 거야, 이게. 아시겠죠? 사실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 야구선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 때때로 웹툰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럼 내가 웹툰 그리는 작가가 되려고 막 그림을 그려봤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잖아. 제가 훨씬 치열하게 못 그려봤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웹툰 작가들은요, 그림을 보잖아. 하루에 막 20시간씩 그려. 그러니까 공부로 성공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공부를 해요. 운동하는 선수 역시 마찬가지야. 김연아 선수가 하루에 100시간, 주당 100시간 피겨 안 탔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을 거거든. 그런데 이 재능을 시도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시도 검증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우리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야. 당연히 지금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그래도 괜찮은 거야. 왜?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일단 제재 소재 녹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를 확실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썼다. 수필이래요. 한강 펼쳐볼게요. 두 번째, 진로 관심사 탐색을 위한 목표라고요. 자, 그럼 봐봐. 일단 현실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 옛날에는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검증할 만한 기회,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 이미 겪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겪었었던 시행착오를 때때로 여러분한테 좀 주입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의 방향성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유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지적탐구, 공부가 단순히 진학, 취업의 수단이 돼서 이게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대안이 있어야죠. 뭐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듯이 살면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멎어가고 자꾸 침강하고 침전하는 건 경험상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고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면 이에 대한 답도 존재할 겁니다. 자, 처음 볼게요. 젊은이가 학교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호기심 흥미를 잃지 않는 거래. 이것은 만만한 게 아니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고 즉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호기심을 살려줘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냉소나 무관심 안 된다는 거야. 세 번째, 그런 경험이 시간 낭비일 수 없다는 거고요. 대안은 뭡니까? 청소년은 이 1번, 2번, 3번이라는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서적, 근거, 문헌을 바탕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만화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아빠가 고등학생 아들한테 물었대요. 너 뭐하러 가야 하냐? 아들이 대답했대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간부하려고요. 과외하려고요. 순환 논증이죠. 너무나 웃기잖아. 봐봐. 왜 과외해?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과외할 건데요. 돌고 도는 거죠.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공부 왜 하니?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면 뭐 하게? 과외하려고요. 돌고 돌았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 논증이라는 모순적 상황의 세법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자, 어린 시절은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요, 진짜 꼬맹이들 있죠. 막 유치원 애들. 얘네들이 질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런데 이때 어떻게 자랐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저는요, 차라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경험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나가셨고 그리고 저 혼자서 막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막 사색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연습이 그 시절에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요, 누가 답을 옆에서 친절하게 앉아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누구나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점차 어떻게 돼요? 그래, 환경 얘기 나오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또 환경의 원인 때문에 사람이 틀에 갇힌다는 거야.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때부터 거의 혼자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나름의 생각이나 내 나름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혼란스러움도 많았겠지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뭐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계속되는 거고 공부 왜 해? 단순한 시험 준비의 소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 지식이 아니라 지성. 가치 중립적이거나 물가치한 지식이고 지성은 가치가 높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있는 지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됐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의 지성을 키우는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지금도 책 읽기 싫고 독서 지문 풀기 싫고 수학 문제 풀기 싫고 영어 보기 싫으면 자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상황에 어떤 삶을 살겠어요? 지식도 축적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새로 알아가는 것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20살 이후에 단 1cm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리고 저도 서울대생도 누구나 이건 공감이야.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요즘이야 의치학대 가려고 재수하고 삼수한다지만 사실은요 원하는 대학을 간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치학 한 수처럼 미래가 아예 확정된 친구들은 좀 덜 그렇지만 예전에는 의치학대가 지금처럼 확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치학대랑 서울대 대부분의 학과들이 겹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치학 대부분은 의대 아래 서울대가 겹쳐 있잖아. 서울대가 들어와 있잖아. 옛날에는 사실은 전국에 있는 의대보다도 서울대 대부분의 학과들이 상위권 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싹 위에 있고 그 밑에가 뭐 의대가 있고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시절의 친구들도 문제는 입시 공부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을 다시 치려고 해. 왜? 자기가 열정적으로 살았고 뭔가 지적 성숙과 지적 성장을 했던 경험을 고3 재수 때 냈는데 오히려 대학 와서는 방임방종이 돼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느낌이 없고 삶을 살아간다는 효능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 얘기야. 결국 여러분 성장해서 우리는 삶의 만족이 커지거든요. 그럼 성장한다는 결국에는 지적 성장이잖아. 뭐 키가 뭐 50살 먹고 크겠어요, 여러분? 키가 뭐 25살까지도 안 크는데 뭐 제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라니까. 그럼 성장은 이미 끝났어. 즉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지적 성숙이에요. 그래야 삶의 만족이 생겨난다고. 그러려면 자세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에 대한 자세, 지식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 1학년들이 되게 다행인 게 제가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지금의 고2, 3들이야. 코로나 3년을 그대로 쉐러 받으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통제받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어요. 왜? 마스크 써야 돼요. 4명, 5명 이상 못 모였어요. 학교도 못 가요. 집 밖에도 나가지 말래. 코로나 증상도 없는데 확진이 되면 격리야. 얼마나 자유가 통제된 세상이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야. 왜?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3년을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15세에서 25세 사이에 겪은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특히 그걸 고등학교 3년이나 중학교 3년 겪은 친구들의 무기력증이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같은 수업을 해도 피로도가 고2, 3 학생들이 고1 학생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알 것 같다.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경험이나 삶의 만족도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왜? 여러분 나이대의 성장은 키가 큼으로써 성장하는 것도 느끼지만 내 키가 커서 삶의 만족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성인이 돼서 이제 뭐 여자친구 만나고 이런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나이대의 성장도 그렇고 평생이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지적 성장에서 삶의 만족이 느껴지는 건데 코로나 3년 동안의 부자유와 학교 막 셧다운되고 막 비대면 해버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유가 제약되고 선택이 제약됐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오는 효능감 못 느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세대로 있다면은 코로나가 가져온 자유의지가 실현될 수 없었던 이 상황이 이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 막아버린 것 같다. 되게 걱정돼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 고1들은 제가 고1 교과서를 같이 이렇게 강독을 하고 특히 독서 소재들이 되게 지루해 보였던 소재들이지만 얘네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괜찮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서 저도 수업하면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봐봐. 지금 교과서가 한두 종이냐고. 이거 교과서별로 수업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 구조상 잘 안 맞아. 이 수업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형 단과라는 강사고 그러면 수능은 전국에 있는 수강생이 다 들을 수 있지만 창비 교과서를 하면 창비 교과서 수업을 선택하는 창비 교과서 선택하는 고등학생들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시장이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야. 그럼 같은 수업을 했을 때 나는 10분의 1을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지문을 다루면서 참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고1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리고 내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이 소재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행동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지성을 읽어갈 수 있다. 해결 방법을 제시했죠. 관심사를 가지고 생각하고 관찰하시고 독서하래요. 저 너무 공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뭐 돈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돈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금화는 돈인가요? 달러는 돈인가요? 원화는 돈인가요? 비트코인 돈인가요? 그런 개념이야. 그럼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지? 원화 누가 만들었어요? 달러 누가 만들었죠? 누가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하죠? 누가 그 가치를 보증하죠? 그 돈을 누가 만들어서 그 돈의 양을 크게 만들고 줄일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이야. 그게 전부 다 경제고요. 금리고요. 이미 지금 이 사회에서 이 현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인데 여러분 나이 때야 부모님께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제 나이가 되면 무조건 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돈 문제가 생겼겠어? 돈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면 법 문제가 생기죠. 여자를 모르면 여자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을 모르면 사람 관계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관심사를 가지고 고민해보고 답이 없을까라고 책도 보고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 얘기도 관찰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해주시면 좋겠고 창비교과서 굉장히 괜찮은 소재를 잘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뭐 그렇대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들, 즉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의 끝에 그러한 행운이 오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이 여기 있을 거예요.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이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슴 뛰는 일을 하겠다고 PC방으로 출근을 해. 여러분이 가슴 뛰는 일을 하겠다고 갑자기 문신을 따고 나와. 여러분이 가슴 뛰는 일을 하겠다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몰고 와. 여러분이 가슴 뛰는 일을 하겠다고 갑자기 술을 먹고 다녀.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책임한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당연히 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치면. 계속해서 봐. 자,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삶이라는 걸요. 잘 들어.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문제는요. 여러분은 선택을 누군가가 대신해줘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우리 엄마도 그래. 내 삶의 선택, 내 직업의 선택, 내 대학의 선택, 내 학과의 선택을 우리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 주려고 하셨죠. 그건 근데 걱정이라니까. 대안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 주면 안 돼 여러분. 내 인생이잖아. 왜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아? 설령 부모님이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미성년자라는 건요. 법적의 무능력자 중에 하나야. 법적 무능력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있어요. 법적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없어. 법적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선택도 없어. 선택도 존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퇴를 하려고 해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곧 성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요. 성년이 되는 1월 1일 12시 이후 또는 내 생일이 지나는 밤 12시에 갑자기 나는 능력자가 돼버려. 법적인.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서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이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인 유능력자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의 그 당황스러운 상황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결해보자. 지금 당장 모르겠다고 해도 괜찮다요. 괜찮다. 다만 시작과 방향성은 잡자예요. 우리가 미래가 완벽하게 있어야만 길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요 서울을 가는 거라면 그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여행이요? 꼭 서울 가야 돼요? 가다가 뭐 일본 가면 여행 별로입니까? 뭐 가다가 이제 북한 가면 난리 나겠지만 가다가 뭐 제주도 가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이 정답이기 때문에 어디든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정해지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나름의 맛이 있고 운전해 가면서 휴게소 들려가가지고 호두과자 사 먹는 그런 맛도 있을 수 있고 기차 타고 중간중간에 뭐 잠깐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최종 목적지만 보이기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최종 목적지가 가끔 대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 봐 이제 북한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도 이제 드립은 적당히 쳐야지. 북한은 안 돼요예요. 하지만 대전, 목포 뭐 어떠냐고 부산이고 여행하면 되지 뭐. 됐어요. 최소한 북한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야. 왜?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남쪽으로 부산으로 갔는데 가다 보면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목포로 갈 수도 있어. 목포 갔다 부산 가면 되지. 대전 갔다 부산 가면 되지. 괜찮아. 북한은 안 돼. 이런 얘기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야. 됐죠? 북한은 안 돼. 북한 가면 이제 끝이야. 두 번 다시 못 와. 계속 볼게. 청소년기의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진짜 그래요. 진짜 길어요. 그리고 봐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하겠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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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이거 지금 전부 다 유튜버가 대신하고 있어. 진짜로. 그런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무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만 했기 때문이니까 이제 대안을 찾자는 거야. 그럼 그 대안은 뭐냐? 앞으로 나오겠지만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여러분의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보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안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보다는 뭐를 했으면 좋을까? 이런 구체적인 행동 양상이 훌륭하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 왜? 공무원이 꿈이라고 하면요. 내가 25세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내 꿈은 이렇고 끝인 거야, 인생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정책을 세워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은요. 꿈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겠죠. 나는 경찰 돼서 못된 놈들 다 때려잡을 거야. 그럼 봐봐. 내가 경찰이 안 되더라도 저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모집하더라고. 저 자율방범대 들어가려고요. 그럼 봐. 내가 길 가다가 에헴 하면서 이제 못된 놈들 경찰은 아니지만 때려잡을 수 있는 거잖아. 방법은 많다니까.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야. 근데 의사가 돼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좀 더 덜 아프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자격증은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봉사활동 가요. 봉사활동 가가지고 힘든 분들 내가 챙겨주고 도와드리면 그 매 순간에 꿈을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야? 직업이란 틀 자체도 너무나 제한적인 거구나. 해법은 뭐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라 나는 정책을 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어. 단순히 경찰이 아니라 나는 못된 놈들 때려잡고 싶어.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럼 얼마든지 방법도 있고 내가 그 직업이 되는 순간 내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꿈도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은요. 야, 의사가 여러분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뭐요? 이러겠지 이제. 진짜 근데 의사가 우리가 의사가 될 정도면 생각을 해봐. 내 주변에서 1등인 거야. 맞죠? 뭐 전교 1등들이 의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들은요. 평생 동안 1등이었던 친구들이에요. 물론 2등, 3등도 해본 친구들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나는 항상 1등 왕이었던 거야. 근데 사회 나가봐요. 돈에서 왕이 누구야? 워렌 버핏이야. 돈에서 왕이 뭐야? 이재용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사해가지고 이재용을 따라잡아? 절대 못 따라잡아요. 절대. 사업을 해서 뭐 헬스케어 사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돈벌이만 해? 절대 이거는 달성이 안 되는 꿈이라는 거예요. 또 가치도 없는 꿈이라는 거예요. 또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 될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얘는 달성도 되고 가치도 있고 만족도 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로 안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의 가치 차이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너무 이상주의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이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내용이다 보니 교육적이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건 알지만 저는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살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많이 실패했어요. 물론 반대로 그만큼 더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왜? 교과서적으로 안 했으면 이 정도도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 당연히 교과서는 기본이지만 응용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교과서 기본기도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에 응용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의사로서 유지가 되려면요. 그래, 헌신하며 살아야지. 야, 너희 의식주는 해결이 되면서 헌신을 해야지. 맞죠? 내가 의사라는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내 건강관리를 하면서 헌신을 해야죠. 나 안 걸려 죽는데 내가 의사하면 뭐 하냐고. 40살에 요절할 건데 의사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야? 그래, 이상이 좋아. 하지만 현실도 항상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한다는 그런 좀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때때로 현실을 무시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실패들에서 저는 배운 거죠. 너무 이상만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 야, 백날 얘기하면 뭐해. 실력이 있어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말에 항일운동해. 아니, 백날 말로 하면 뭐하냐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즉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말을 했어 실현시키기 위해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그걸 실제로 행하라는 거야.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건데 말만 해. 뭐가 해결이 되냐고요.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일단은 괜찮다. 오히려 궁극적이야. 이 사람은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즉 그래서 무슨 얘기야?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상을 찾고 동시에 저는 현실성도 같이 추구를 해봐라. 더군다나 실패의 총합은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 느낌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수필이었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깨달은 주제는 뭡니까? 꿈을 찾고 가치에 대해서 깨우쳐라. 자, 그러면 이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했을 텐데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있죠. 문답 방식 많이 쓰였고요. 사례 제시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다 했죠? 10초 정도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자,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게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지식과 지성은 똑같지만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가치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뭘 가치한 것도 중요하게 보는 거고 여기는 가치 판단이 있는 것이고 좋은 가치를 담고 있는 지식을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 이거야. 구체적으로 직업 전공 없어? 괜찮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즉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지 직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뒤쪽은 여러분 지금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여러분은 지금 독서활동 같은 게 크게 안 중요해졌을 거예요. 저 잘 몰라. 근데 여러분 확인을 해봐요. 근데 독서활동이 여러분 아마 세특에서 빠지거나 중요하지 않는 평가 요소로 갈 거거든. 그래서 얘네는 지금 독서활동 이런 활동 때문에 많이 들어온 건데 뒤쪽은 거의 독서활동이고 요즘 이슈와는 조금 안 맞아서 넘어갈게요.